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13번째 시간이고요. 이승만 정부 관련된 현대사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달라진 점은 원래 그 문항수가 많은 시험에서 현대사 비중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능검이나 아니면 채용시험 관련돼서는 법원직 시험 25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 근데 이제 최근에 공무원 시험 쪽에서도 2문제씩 출제되던 주제에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승만 정부고요. 교재는 145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제가 1번의 제목을 좀 특이하게 붙였는데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이라 붙였어요. 자, 이 이유는요. 우리가 이승만 정부 하면 48년에 시작해서 60년까지 해서 총 12년의 기간이에요. 되게 길어요. 근데 그 앞쪽에 우리가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 2년의 기간 동안 그게 바로 재헌국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재헌국회에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주요한 법안, 이제 그 두 개를 꼽아서 이것들이 이제 단독 문제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 가운데 먼저 친일청산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친일청산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적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부 수립되고 나서 민족감정상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처벌하는 소급입법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특별법이고요. 그래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제 처벌하고 그러는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시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과된 게 48년 9월 달이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법 만들고 그 다음에 친일 행적자들을 불러요. 보시면 이제 박흥식, 노덕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당시 정부는 어땠는가? 이승만 정부는 우리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승만 정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반공, 통일을 봤을 때는 북진 통일. 친일 청산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친일파 청산하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그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거죠. 그래서 반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했다는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 심지어 국회 안에도 빨간색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반공 정책을 강화하면서 친일 청산에 유의무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성과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 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는 농지개혁이 있는데 차라리 요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죠, 이게. 네,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남한의 농지개혁법 같은 경우에는요.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49년 재헌국화 통과돼서 50년에서 57년까지 이어가고요. 특징을 봤을 때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요거 많이들 놓치시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직접 토지를 갖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일제강점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니까 유상 매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하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지주가 가진 토지를 모두 다 국가가 사는 건 아니고 그 토지 가운데 지주가 가진 토지 가운데 일부분을 인정하는데 그 한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도가 삼정보라는 토지예요. 삼정보. 그래서 삼정보라는 토지 인정하고 삼정보가 넘어가는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사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가가 이걸 산다라고 했을 때 이거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가증권을 줘서 다음에 받아서 줄게 이렇게 준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반 농민들한테 팔아야죠. 일반 농민들한테. 이제 일반 농민들한테 분배를 하는데 토지 가액은 연평균 생산량의 150%를 5년씩 갚는다. 그러니까 1년에 몇 프로씩 갚으면 되냐면 30%씩 갚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괜찮은 조치예요. 성공을 했어야지 맞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러면 일단 우리는 5년간 받아서 줘야 되니까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이거 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한국전쟁 터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농민들이 상환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다시 소장농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를 깨서 산업자본가로 변모시키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토지 보상금을 준 게 아니라 증권을 줬어요. 증권을. 그래서 증권을 준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증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요.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100원이 그 이듬해 받을 때는 100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툭툭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증권이 휴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헐값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막상 지주들도 산업자본가로 전환되는 것도 미흡했다는 거죠. 네. 근데 성과는 있긴 있습니다. 성과는요, 지주를 해체시킨 것은 맞고요.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일조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헌국회 통과 법안 가운데 반민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농지개혁. 요거 두 개는 단독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볼 게 이제 이승만 정부 146페이지 내용인데요. 146페이지. 네, 여기는 개헌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발췌개헌 별표, 그 다음에 4.4.5 개헌 별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56년에 있었던 3대 정부통령 선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볼게요. 48년도에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고요.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을 우리가 재헌 의원이라 했어요. 그들이 만든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대통령제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중임. 근데 누가 뽑느냐? 국회 간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 된 거죠. 1대 대통령이 이승만. 자, 그러면 48년도에 대선을 했으면은 4년 있다가 52년도에 대선을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슈가 있어요. 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예외적으로 재헌국회만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아까 주제를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이라는 이름을 본 거죠. 그래서 50년의 총선거가 있는데요. 50년의 총선거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대거 당선이 돼요. 그럼 이대로 가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52년도에 개헌을 하는 거죠. 이게 1차 개헌이고요. 그 개헌을 발췌 개헌이랍니다. 이 발췌 개헌의 내용은요. 간선제 상태로는 대통령이 못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어거지로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대통령 선거는 56년도에 해야죠. 4년씩이니까. 근데 여기는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미 두 번을 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또 개헌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에 54년도에 개헌을 하는데 그 개헌을 우리는 4.4.5입 개헌이라고 하고요. 4.4.5입 개헌은 일명 반올림 개헌이라고 돼요. 헌법 통과시키려면은 제적의원 전체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헌 정족수가 135.3333 쭉 가는데 실제 숫자는 135가 나왔다고요. 근데 사람 숫자에 0.3이 있냐?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걸 135다라고 우겨서 그래서 통과시킨 어거지 법안이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개헌되어 있고요.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56년 선거했는데 요 시기가 바로 이승만 정권의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위기 이후에 그대로 내려오면 좋은데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움직임이 거기 나와 있는 진보당 사건,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그거를 적용해서 경향신문을 폐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정부통령 선거가 60년도 선거인데 이때는 부정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고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쭉 보시면요. 물론 시험에는 개헌이 중요해요. 물론 시험에는 개헌이 중요한데 문제는 개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선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 개헌, 발췌 개헌 기억하시고 2차 개헌, 4.4.5입 개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3대 정부통령 선거. 요거는 대표 문제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 주제 요거 하나 농지개혁법 위주로 검토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봐야 된다? 56년도 3대 정부통령 선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는 어떤 걸 잡았냐면 10번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152페이지고요. 네, 요 문제입니다. 출처는 서울시 7급 문제예요. 채용시험 쪽에서는 이 3대 정부통령 선거가 유일하게 이제 출제가 된 건데 포스터가 지금 약간 흐리죠. 장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이키가 나와 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56년도 선거는 라인업을 보셔야 돼요. 자, 56년 선거 여기 자기 한번 그릴게요.
56년도 선거 라인업을 보면요. 이승만의 정당이 자유당이에요.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 부통령의 후보는 이기붕, 그 다음에 반대쪽에 해당되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신익희예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가 장면. 그리고 마지막이 무소속인데 무소속에는 대통령 후보가 조봉암이고요. 부통령 후보는 박기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라인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구가 신익희 쪽에서 내건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이승만 쪽에서 받아쳐야죠. 그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니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지 못한 조봉암은 혼자 뭘 외치느냐? 조봉암은 혁신밖에 살 길 없다. 혁신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했던 게 신익희였는데 선거 직전에 이제 돌아가시고요. 급사.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고, 근데 이걸 위기라고 평가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은 조봉암이 무소속인데 30%를 득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부통령이 이기붕이 돼야 되는데 장면이 된 거죠. 우리가 이승만 정권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승만 개인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승만 자유당 세력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대통령 유고시에 권력 승계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부통령으로 넘어간다.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위기 이후에 독재체제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요. 56년도 3대 정부통령 선거를 따로 물은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더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이 문제 나왔을 때 예측을 했던 게 자유당, 민주당 언급됐으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들이 언제 형성됐는지까지 보자고 했는데 그게 올해 출제가 됐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자유당은 반대파가 집결하자 51년도에 생기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자유당 정권에서 지금 계속 개헌을 한단 말이죠. 집권 연장을 위해서. 그래서 왜 자꾸 집권 연장 위해서 헌법을 뜯어 고치냐.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거를 호헌동지라고 해요.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들이 55년도에 발전하는 게 민주당이 돼요. 네. 아직 이 부분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안 나왔으니까 그거까지 추가로 기억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네. 자, 옳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조봉암이 대통령으로 출마했다. 그렇죠. 네.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를 득표했다라고 했고요. 요거 이후에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드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반공 카드를 끌어서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사법살인하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었다. 네, 요것도 맞습니다. 근데 3번이 지금 틀린 게요. 부정선거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이겼지만 부통령은 넘어갔죠. 장면.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4 개헌 이후에 이승만이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였다. 네,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일반 개헌 문제에다가 56년도 선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출제 안 된 민주당이 언제 형성됐는지 그 부분까지 대비하시면 이승만 정부는 문제에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제 13번째 이승만 정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